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신기했던 게 고용 지표가 강하다. 그래서 뭐 부정적일 줄 알았더니 결국은 혼조세 마감됐어요. 미국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상보다 아주 강한 고용 시장이 두 달 연속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난달에도요. 예상치는 20만 건이었는데 한 25, 6만 건이 나왔고요. 그 전달 거를 이제 수정치로 올려놨는데요. 이번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20만 건이 예상됐었는데 26만 건이 나니까 상당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달 것도 올려놨기 때문에 이달 2개월 연속으로 조금씩 지난달보다는 결국 내려간 건 나왔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일자리가 여전히 왕성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왕성히 늘어나면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히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 뽑으려니까 임금을 올려주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번에 결과로 나왔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뭔가 지금 금리의 어떤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직전에도 나왔지만 그거 아닌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출발만 하더라도 초반에는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가고 미국 달러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화면에 보이다시피 3대 지수가 혼조권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S&P는 그만큼 또 조금 0.1% 올라가고 0.1% 내려가고 나스닥은 0.2%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혼조 장세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5개가 올라가고 6개가 내려갔습니다. 소재, 산업,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등 소위 좀 뭔가 좀 안정적인 방어적인 주식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주간 단위로 보면 이제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근에 3주와는 약간 다르죠. 다우지수가 제일 조금 올랐고요. S&P 1%대, 나스닥이 2%대 주간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연초 대비로 보면 다우는 5.3% 정도.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한 6%만 올라가면 지금 최고가에 다시 갈 수 있는 부분. S&P 500은 14%니까 15%니까 한 20%는 올라가야 됩니다. 나스닥은 아직 좀 멀었죠. 거래가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고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일자리가 26만 3천 건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늘어났고요. 아래 가운데 줄이 하나 쓱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팬데믹 이전에 평균적인 일자리 증가수죠. 그러니까 평균 한 17만 건, 18만 건 정도였는데 계속 20만 건을 넘나드니까 여전히 왕성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팬데믹 때 날아갔던 사라진 일자리는 이미 2개월 전에 다 회복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분야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 일자리 수는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당 임금은 여전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일자리는 고객 응답이 레저 쪽이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뽑았지만 소매 판매 쪽은 3개월 연속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고용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시장 분위기 안 좋았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걸 회복했던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시작 초반과 막판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360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장 들어서면 직전 그리고 그 포함해서는 주가가 하락했고요.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는 상승했고요. 장 마감 쪽을 갈수록 주가는 회복하고 금리 달러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더 극명하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 추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갑자기 올라갈 때가 바로 지난 우리 시각을 보면 이제 금요일날 밤이었고요. 미국 시각은 금요일 오전 딱 시작할 때 시점에 올라갔다가 막판까지 쭉 내려가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3.502%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5%도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중에 초반에 3.6%를 넘어섰거든요. 그만큼 결국 전날 대비 오히려 떨어진 채 마감됐고요. 2년물은 여전히 조금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거의 똑같은 그림이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105.58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는 104.5포인트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와 미국의 달러의 하루짜리 움직임은 똑같은 분위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이루어졌냐 하는 것인데요. 초반과 장후반 간의 월가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었거나
아니면 약간은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초로의 분위기는 이겁니다. 말씀드렸던 다시피 생각보다 아주 강한 고용 시장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은 이러다 보니 고공행진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우려가 있었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 가능성이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조절 그 분위기가 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같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이지만 그 다음번 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월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올라갔지만 장 후반에 가면 약간 우리가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따르겁니다. 앞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매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매점 일자리가 앞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3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감소세를 보여드린 거죠. 굳이 따지자면 소매점과 그리고 창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결국 소매 활동을 하면서 소비가 좀 이런 거에 위축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또 따져보면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약간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용 시장이 언뜻 첫 번째 우리가 큰 수치라 봤을 때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좀 나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인다는 그런 스탠스는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주가가 회복한 채 마감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을 나오는 것이 흔히 이제 변동성 지표라고 해서 VIX죠. 공포지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요. 연중 최저는 아니지만 최저 수준에 내려가면서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계속해서 뭐 12, 13까지 갔던 건데요. 올해는 이게 제일 높았을 때가 3월에 뭐 37 이렇게 갔었을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나름 안정돼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는 특징주들이 저도 보잉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최근에 뭐 반등세도 굉장히 크고요. 네, 보잉은 실제로 보면 다우지수 중에 제일 비쌌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2020년 팬데믹과 그 전에 1년 전부터 이제 사고가 크게 맞아요.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 이제 $100 이하 뭐 $7, 80달러까지 갔던 것이 최근에 슬쩍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해외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비행기를 많이 기존에 안 탔다고 하더라도 그 비행기의 수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네. 비행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버스랑 아니면 결국은 보잉 둘 중에 하나에서 대형 항공기, 민간 항공 시장은 여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대규모 발주 있을 것이라는 거를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 좀 주가의 좀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한 달 전쯤에 이 회사는 얘기를 했죠. 2025년에 배당을 재개하겠다고. 네. 물론 아직 먼 얘기지만 그나마 좀 확실한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얘기였고요. 그 이후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지난 금요일 날도 52주 신고가 10개 정도 되고요. 52주를 포함해서 넘어서 그 사상 최고가 가는 것도 한 10개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한 주식들이 꽤 있는데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로키드 마틴이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 이제 음료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 몬스터 베버리지는 여하튼 아주 강한 주식입니다. 지금 이게 10년째 강한 주식이네 이거는요. 어떤 사상 최고가를 갖고요. 뉴코 같은 거는 저 철강회사 대표적인 소재 회사로 미국에서 여겨지는데요. 일단 52주 최고가를 갖습니다. 앨범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역시 소재죠. 앨범알도 3.2%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지난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위켄드 포함해서 재미없던 것들 오히려 그 결제가 줄어들었거나 점유율이 줄어든 것이 대표적인 것이 페이팔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신 애플로 결제했다고. 네, 말씀해 애플페이가 주셨었죠? 56% 늘어난 반면에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뭐 4% 줄기도 하고 점유율 자체가 재미없었다는 것인데 여하튼 계속 그런 거가 나오면서 페이팔은 5%가 좀 하락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준비도도 한 4% 정도 하락했고요. 반면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권에서 일단 마무리된 주말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2023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2023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절대 다수의 그 의견들은 아직 2023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최소한 2분기 이후 네. 아니면 길게 보면 좀 넓게 보면 하반기 이후의 회복을 보고 있고요. JP 모건은 또 마찬가지. 그리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1분기 말을 저점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미 저점을 지났으면 행복하지만 네네. 월가의 시각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좀 물론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안 좋게 보는 것들의 일반적인 기본의 시각의 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과거 13년, 14년, 예를 들어서 리만 사태 이후에 그 동안에 최근까지 보면 작년까지는 초저금리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과거 14년, 10년보다는 앞으로 10년은 금리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도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장주 일변도의 주식 투자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가치주를 좀 조금 늘려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소위 좀 방어적인 섹터를 얘기하는 거죠. 방어적 섹터로 얘기하면 대표적인 것이 헬스케어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 그런 것도 있는데 마침 블랙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 똑같습니다. 성장주 위주의 시장의 지배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것들을 하자는 얘기죠. 채권도 좀 사고 해외도 가고 그리고 에너지나 헬스케어 같은 방어적인 주식을 여전히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의 회복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다시피 JP 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은 2023년 1분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주당 이익이 이들도 내렸습니다. 기존에 225에서 205달러까지 내렸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